네, 오늘장 핫한 섹터와 섹터의 공략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투자의 눈투는 오늘은 이권희 위즈웨이브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간 1시 2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떤 주제를 다뤄볼지 화면을 통해 첫 번째 주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민한 투자에서 저희가 힌트를 드렸죠. AI 투자의 은혜가 끝이 없네. 전력 설비 관련주 다뤄보겠습니다. 요 근래 가장 고공행진하는 섹터를 고르라고 하면 단연 전력 설비 관련주일 겁니다. 조금 쉬어간다 싶으면 그럴 리가 하면서 전력 설비 관련주가 다시 오르곤 하는데요. 오늘도 상당히 강합니다. 자료화면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글로벌 전력망 투자 전망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연초 이에 국내 주요 전력 인프라주 상승률을 보면 모두 다 2배 이상 뛰었습니다. 특히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5배도 뛰어넘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오늘 LS 일렉트릭 이 두 번째 랭크된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S와 LS 일렉트릭 모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덕분으로 보이는데 이 LS 그룹주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우선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대응이라는 거 갖고 계신 분들은 행복하신 거고, 네. 예,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배 아프실 텐데 일단 안 갖고 있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속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뭐 주식이라는 게 뭐 항상 없는 거를 자꾸 쫓아다니다 보면 네. 네, 항상 꼭지를 잡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론 지금 이거를 어떻게 계산해 주느냐, 고점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 부분은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지금 네. 현재 기점에서 봤을 때 아까 여기 보여주신 것처럼 전력망 투자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늘어날 텐데 그러면 경쟁업체가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고 현재 수주 잔량들도 좀 봐야 될 텐데 LS그룹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좋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전력기기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좀 늦게 올라왔죠. 현대일렉이나 뭐 다른 재룡전기 이런 효성중공업에 비해서 늦지막히 올라왔습니다. 제일 늦게 올라왔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LS가 매출 비중이 전력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ESS 관련된 사업도 되게 크게 하고 있는 게 LS입니다. 근데 지금 LS의 ESS 관련된 사업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태양광 설치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미국에서 그러면 태양광 설치에 따라가는 게 결국에는 ESS고 최근에 이제 역으로 중국의 그 배터리 규제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의 저가 배터리들이 어디로 들어가나 봤더니 대부분 다 ESS로 들어간다는 거죠. 거의 70% 이상이 미국에 수입되는 것들에. 네. 그만큼 이제 ESS 시장이 커진다는 거는 태양광 발전 수요가 많다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또 태양광 발전 수요가 많다는 거는 전력망이 그만큼 더 많이 구축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력망이라는 게 되게 이제 뭐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 텐데 송전, 배전 뭐 이렇게 나누죠. 발전하고 나면 그 발전한 거를 보내야 됩니다. 네. 근데 보낼 때 그냥 보내면 안 되죠. 전기를 전압을 높여서 고전압으로 보내야 됩니다. 송전탑 우리 보면 되게 크게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하고 그걸 그대로 만약에 전자제품에 쓰면 다 폭발하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다시 전압을 낮춰서 다시 이제 어떻게 보면 변전소에서 다시 가정으로 보내주는 거죠. 공장이나 가정으로 보내주는 건데 그때마다 압을 높이고 내리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전선들, 그 다음에 또 거기 또 이제 변전소에서 또 빠져나갈 때 또 전선들 이게 다 배전반이라고 해서 또 그런 것도 또 필요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같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주재료가 대부분 다 구리입니다. 터빈도 구리고, 네. 예, 그 발전할 때 쓰는 터빈도 구리가 없으면 안 들어가고요. 전기가 생산이 안 되고 송전을 할 때도 구리가 필요한데 구리 가격은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전선주도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게 전문가가 예상하는 것보다 계속 지금 더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회사들은 좋은데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겁니다. 전기 요금이 당연히 오르죠. 오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국내도 지금 전력망 구축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한전에서 계획을 지금 많이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LS 그룹 전반적으로 지금 다 좋은데 저는 주 LS를 더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선주 중에서는 주 LS를 보시는 게 맞고 전략 전반으로 보면 LS가 포트폴리오가 가장 좋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단기에 급등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쉬어가는 국면은 나와야 된다. 오늘 윗거리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좀 쉬어가면서 다시 한번 실적을 밟고 올라갈지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면서 조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지 기간 조정들은 다들 지금 필요한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둘 다 만약 보유자 관점에서는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뭐 일단 여기서 더 어디까지 갈지를 예측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걸 2030년까지 땡길지 2040년까지 땡길지 주가는 선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어디까지 시장에서 용인할지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고점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 좀 옆으로 좀 쉬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없는 분들도 기회가 한번 생기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LS와 LS 일렉트릭에 관해서는 기간 조정이 당분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두 종목을 비교한다면 LS가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사견까지 또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효성중공업 관련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장에서 급등을 하던데 최근 인적 분할 이슈가 사실 무근이라고 하긴 했지만 덕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인적 분할할 가능성은 없는 건지, 그리고 뭐 변압기에 해상풍력 모멘텀까지 있던데 앞으로 주가 전망이 계속 고공행진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올라갈까? 그니까요. 네. 그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 안 믿는다는 거죠. 네. 니네 할 거잖아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아직 주총을 안 했고 거기서 결정이 돼야지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논의는 됐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논의하겠다는 거죠. 주주들 입장에서는 분할하라고 요구할 거고 지금 왜 그러냐면 효성공업은 매출의 한 40%를 지금 건설 부분이 담당하고 있는데 네. 건설 쪽은 지금 누가 봐도 안 좋죠. 그러면 좋은 쪽과 나쁜 쪽을 떼어내는 게 주주들 입장에서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죠. 그럼 안 좋은 쪽 빨리 팔아버리고 좋은 쪽으로 이제 또 몰면 되겠죠. 네. 근데 효성중공업이 그것 때문에 다른 전력기기에 비해서 물론 많이 올랐지만 덜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이 인적 분할을 한다는 거에 전제하에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해상풍력 관련된 이슈는 이제 국내도 이제 해상풍력을 좀 한다라고 하니까 물론 다 계획돼 있던 거고요. 근데 이제 계획을 언제 실행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서해 이제 전라도 앞바다에 그다음에 경상북도 앞바다 일부 지역에 이미 계획은 제가 듣기로도 한 5년 전부터 되어 있었는데 네. 이걸 언제 시행하느냐의 문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하겠다라고 정부가 처음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드라이브가 걸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당장 국내 기업들 중에서 뭐 CS윈드가 이제 받을 거냐 뭐 혜택을 국내 공장이 없습니다. CS윈드는 그러면 CS윈드는 못 받겠죠. 네. 네, 오히려 이제 국내에 있는 회사들 위주로 받을 텐데 효성중공업이 그쪽 사업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또 부각을 받는 거라 그쪽은 플러스 알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성중공업 지금 위치에서 만약에 신규 매수가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저는 못 살 것 같은데 뭐 네.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사셔도 되는데 네. 예, 조금 5일선 조정은 나오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한 이틀 많이 올랐으니까 네. 거래량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인적 분할을 할지 안 할지 이런 이슈가 지금 남은 거거든요.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늘렸다 가야 된다. 아직 발표하려면 좀 이게 주식시장이 지금은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 며칠 지나면 또 이게 진짜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게 밀릴 수도 있으니까 저는 한 40만 원 이내로 들어오면 그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눌렸을 때 조정 시 매수의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재룡정리 질문도 드릴게요. 네. 뭐 고점과 관련해서 연초보다 4배가량 올랐는데 뭐 8만 원 초반 고점 찍고 지금 7만 원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고점 타랑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할 걸로 보고요. 재룡전기가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실적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보면은 네. 다른 전력 기기 설비주들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밸류에이션 여력 여전히 좀 더 있고요. 지금 한 20배까지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8만 원 정도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재룡전기는 이제 중소형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주 거래처가 원래 한 8, 90%가 한전이었습니다. 옛날에. 네. 그때는 주가가 못 갔는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한전이 한 20에서 30%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네. 중소 변압기 지금 잘 팔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전 더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도 지금 이쪽에 오더를 좀 많이 넣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어서 네. 아마 실적은 계속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나 보유자 관점의 전략은 어떻게 짜면 될까요? 지금은 충분히 한번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한 8만 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관점에서 매수도 가능하고 네. 보유자 관점도 네. 꾸준히 보유해도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전력설비 관련주에서 어떤 종목 탑픽으로 삼아볼까요? 그리고 되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러니까 재롱전기도 좋게 단기적으로 보시자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중장기로 보면 사실은 이제 이럴 때 뭘 사야지 괜찮을까? 그럼 사서 걱정을 좀 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대장주를 사셔야 됩니다. 그 전력기기 대장은 현대일렉트릭이니까 HD 현대일렉을 사시는 게 맞고요. 네. 거기에서 만약에 물리더라도 대응이 되고 손절을 하더라도 손절이 가능하고 한 종목을 사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HD 현대일렉을 사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대형 변압기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미국 증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목표가 어디까지 잡아볼까요? 목표가는 30만 원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정고점 돌파 한번 할 것 같고 손절가는 22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30만 원 제시해 주시면서 HD 현대일렉트릭 대장주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빠르게 두 번째 주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원자재 랠리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구리가 경기 사이클에 굉장히 민감하죠.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이 닥터 코퍼 관련해서 자료 화면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1,219달러로 나와 있는데 1,500달러로 넘어섰고요. 지금 시티은행, 골드만삭스, 캐나다 TD증권에서도 구리 가격 지속적으로 상승 여력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전망 속에 대창이 오늘 상한가 터치했고요. 이구산업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 연일 상승하고 있는 이 두 종목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 좀 가벼운 종목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창 같은 경우는 거의 움직임이 없다가 이 회사 황동하네 이러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완벽한 구리라기보다는 황동을 주로 많이 하는 회사인데 구리 합금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대창은 내일 정도의 고점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물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워낙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하기 좀 어려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큰 흐름을 보시려면 풍산과 그나마 이구산업 정도가 그나마 좀 이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추세를 보시는 게 맞는데 네. 구리가 그럼 왜 올라가는지가 중요한데 제가 한 달 전에 듣는 소식으로 구리가 지금 생산량이 되게 부족하다. 그러니까 재련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산지가 지금 주로 이제 구리의 대부분을 칠레에서 한 50% 이상 생산하거든요. 네. 근데 칠레 지역, 구리가 나는 지역이 물이 부족한 건조 지역입니다. 근데 구리가 함량이 낮다 보면 재련하는데 물이 많이 필요한데 네.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재련하는데 되게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생산량은 제한돼 있고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중국 경기는 또 살아나는 것 같고 이게 모든 게 구리 쪽으로 지금 구리 상승 쪽으로 베팅을 걸게 만드는 거고 네. 그러면 투기 세력들이 더 붙으면서 지금 선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전력기기부터 시작해서 전선, 지금 구리 관련된 종목들까지 움직이고 있는데 당분간 추세는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구리 가격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 같은데 저기 4월 달에 보시면 5월 달에 한번 이렇게 조정이 이렇게 나오죠. 네. 저런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아마 주가도 같이 좀 흔들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트레이딩 영역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끌고 가실 종목은 좀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대창과 이구산업에 대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구리 가격이 흔들릴 때마다 출렁일 수 있다라고 조언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럼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던 풍산 빠르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초 3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올해 들에서만 2배 가까이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이 종목은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여기 회장님이 주가 올라가는 걸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여전히 PBR이나 보면 낮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고요. 그리고 워낙 또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 중에 하나고 성장 동력이 별로 없었던 회사니까 그렇겠죠. 근데 방산 관련된 수요 계속 급증하고 있죠. 풍산하면 우리가 구리 동파이프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 이제 탄피,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구리로 만드는데 구리 성분이 들어가는데 그걸 주로 만드는 회사고요. 이거를 이제 한화가 이제 가져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방산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실적은 잘 찍힐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풍산도 충분히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이런 종목이 오히려 다른 종목보다 재미는 없을 수 있는데 길게 끌고 가기에는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풍산 괜찮다. 매수 관점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리의 대안이라고 하면 또 알루미늄이 있죠. 구리 가격과 함께 알루미늄 가격도 오르고 있어서 왜 그런지 자료화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구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보다 저렴한 알루미늄이 대체재로 매력이 부각되고 있고요. 또 미국의 중국 대리기가 지속되면서 알루미늄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유럽 알루미늄 제련소가 에너지 위기로 생산을 중단했다가 다시 운영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왜냐? 알루미늄 수요가 늘기 때문이겠죠. 이 세 가지 이유만 보면 알루미늄 종목에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정말 대체재가 될 수 있나? 전기 전도성도 낮고 또 알루미늄을 생산하는데 구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예. 대체재가 될까요? 안 될 것 같고요. 네. 예, 알루미늄은 이제 얘기는 나오죠.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우죠. 네. 전도성이 알루미늄도 괜찮긴 한데 구리에 비하면 효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리를 대체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알루미늄은 오히려 지금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쓰이죠. 지금 뭐 전기차 관련된 것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합금으로 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네. 일단 알루미늄이 생산하는데 전기도 많이 들고 오염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싫어하는 나라 또 하나 있죠. 러시아도 알루미늄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가다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보시다시피 알루미늄 별 반응이 없죠. 네. 예, 그리고 각 종목별로 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사마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 2차 전지와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약간 좀 그 시류를 좀 타고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알루미늄 관련주들은 그닥 지금은 주목해 보지 않으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루미늄이 구리의 대체재가 되긴 힘들지 않을까. 뭐 삼화 알미늄 정도가 2차 전지 관련해서 상승 탄력 얻어갈 수 있다. 좀 관망해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럼 원자재 관련해서 네. 어떤 종목을 매수의 눈으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그냥 저는 눈에 들어오는 게 뭐 지금 2구 산업 정도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좀 끌고 가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풍산을 사시는 게 가장 좀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올해 가이던스도 여기는 좀 뭐 보수적으로 내긴 하지만 PBR이 여전히 1배가 안 되는 회사입니다. 아직까지 풍산은. 네. 자산도 많이 갖고 있는데 현금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PER도 지금 10배가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오버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PER이 10배, 뭐 그다음에 PBR은 1.2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네. 여기서 한 20%에서 30%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목표가 딱 설정해 주세요. 목표가 9만 원 딱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6만 9천 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2구 산업도 괜찮다고 하셨지만 매수해놓은 종목은 풍산 제시해 주셨고요. PBR도 좀 낮고 괜찮다. 9만 원까지 끌고 가보자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투자의 눈에서는 전력 서비스 섹터 그리고 원자재 섹터 다뤄봤습니다. 매수해놓은 종목으로는 HG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풍산 두 가지 종목 가격 전략까지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앞으로 시장 대응하실 때 참고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권희 대표와 투자의 눈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